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부동산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음입니다. 오늘과 어제가 다르고 이번 달과 지난달과 다른 이 부동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른 거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 흐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10년차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최보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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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정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았죠. 정말 많았는데 앞으로 더 강화될지 이게 또 궁금해요. 네, 집값 폭등이 국민의 탓이 아닌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잘못 판단한 그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6년 이후에 지금 정부 정책은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동산 조정 오게 될까요? 부동산 조정, 사실 이제 정부가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이제 관측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조정이 올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는 견해도 많은데 내달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보유세 레벨 증가나 대출 규제가 실질적인 압박으로 영향을 끼칠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의도대로 흐르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이렇게 정부의 규제 정책 중에 진짜 이것만큼은 누가 봐도 잘못했다라는 네.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최근에 발표한 작년에 발표한 임대차 3법하고 양도세 중과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이렇게 함께 말하는데요.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그 기존 계약하고 이제 신규 계약이 이중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7월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 이후에 전세 대란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더 옥죄면은 이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든 이제 1주택자든 적절한 시점에 팔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규제 정책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똘똘한 한 채. 네. 똘똘한 한 채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똘똘한 한 채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가장 먼저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들을 먼저 매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서울권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이나 서울권에 있는 집값은 계속 떨어지진 않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몰려서 부동산 투자자금은 계속 몰리고 또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방 매물은 급격하게 풀리고 그렇게 풀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도미넌스로 이제 지방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규제 실패를 겪다 보니 내년이면 대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특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 이후에 부동산은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지도 궁금해요. 네.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들 이제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관망세로 유지하고 계시고 있어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이번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실패한 부동산 이제 안정화를 다음 정권에서는 가장 큰 과제로 이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당이 되든 지금의 정책보다는 좀 유화한 정책을 피지 않을까 싶어요. 강력한 이제 규제로도 잡히지 않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자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내놓아서 시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해야지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대선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이 좀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국내 상황을 이렇게 봤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다른 나라의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네. 중국을 보면요. 중국 경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부동산업하고 이제 건설업이 있는데 그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부채가 크고 가장 큰 기업이 이제 모 그룹이 있어요. 이제 그 그룹이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제 소비 지출이나 이제 고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이제 수십 년간 호황을 누렸던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타격을 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거시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기사가 뜨면서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많이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 때문에 부동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은 좀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걸로 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불화 전문가님과 함께했어요.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부동산 모든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내 자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가 크고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